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오늘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 2일 이 수도권 합동연설까지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지금 합동 순회 연설에 들어갔어요. 그런데 지난번 컷오프 이 결과를 보면은 이준석계가 내세웠던 사람 4명 전원 다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.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 2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까지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다고 할까? 어쨌든 친윤계인 현역 의원 3사람 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른바 석풍이 윤풍을 이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어떻게 보세요? 어제 제가 점심 때요. 예. 채널A 그 방송을 나갔거든요. 예. 근데 방송하다가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빨리 말하다가 어제 좀 과한 단어를 써가지고 예. 끝나고 이게 좀 지적을 당했는데 예. 뭐 징계 아직 뭐 문제될 건 아닌데 좀 과한 표현을 제가 썼어요. 뭐라고 썼냐면 뭐 심의 당할 정도는 아니고 예. 내용이 이거였어요. 이준석계 저는 생존. 예. 이준석계 저는 컷오프 생존. 이 기사였어요. 이걸 논평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이준석계가 컷오프는 저는 생존했는데 예. 본선에 가면 저는 이제 생존의 반대말이 생각이 안 나서 저는 몰살 될 것이다. 몰살. 이게 너무 좀 과한 표현으로. 과하기는 하네요. 요 말로 바꿔.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전멸. 예. 이게 좋은데 전멸 될 것이다. 전멸 맞네. 네. 전멸. 이게 이준석계가요. 왜 이게 컷오프에서는 저는 생존했느냐. 한마디로 이게 4명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. 아. 이준석계는 이제 이거 저는 10에서 15. 이 정도 보거든요. 15%까지. 예. 맥시멈이 최대 20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. 요즘 봐라. 맥시멈이 한 15 15. 될까? 자, 이 자들은 무조건 이게 4명이 같이 운동을 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. 예. 결국 이제 대표 천하람, 그 다음에 최고위원 허은하, 그 다음에 김용태, 그 다음에 청년은 이기인, 성남시 의원이죠. 예. 이 4명만 찍으니까 똘똘 뭉치니까 이게 15%만 다 얻으면 4명이 다 컷오프 통과됩니다. 그렇죠. 10%면 된대. 왜냐하면 10몇 명이 나왔잖아. 근데 친윤 또는 이제 범친윤계는 우왕좌왕한 거죠. 예, 야, 그런 영남권은 이만희 찍고 뭐 수도권에서는 이게 박성중 찍어라. 예. 예를 들어 이용 찍어라. 이래버렸단 말이야. 예.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고요. 이만희는 또 그 김재원 그러다가 이게 여론조사 아닙니까? 예. 여론조사 6천 명 가지고 조사한 거예요. 예. 제가 이제 경북도지사 이철우 의원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그분들에게 이만희 선거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. 도지사니까. 영천이잖아. 근데 아무도 이만희를 잘 몰라. 아니 재선까지 오고 그런데도 모릅니까? 여론조사니까 방송에 많이 노예되잖아. 그럼요. 예를 들어 민영삼, 김병민은 다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. 다 알죠. 그다음에 김재원이, 정미경이도 방송 많이 하고 조수지도 방송하잖아요. 그러면 방송하면 제가 나가서도 여론 통과했을 것 같아. 방송을 많이 저도 많이 하잖아요. 100% 통과지요. 서 변호사가 나갔으면. 100%는 아니고. 근데 이만이나 이용이나 박성중 의원에게 의정활동은 잘하고 해도 예. 잘 모르는 거예요. 모르죠. 저는 인지도 싸움이고 두 번째는 이게 친윤이 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. 최고위원까지 짧은 시간에. 예.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친윤표는 흩어져 버리고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현역 의원 3명이 떨어진 거고 대신에 이제 그 김병민이나 민영삼 이런 분들에게 올라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준석계가 저는 생존한 거는 4명이 똘똘 뭉친 거고 예. 그 다음에 친윤은 표가 분산되고 그 다음에 인지도 면에서 현역들이 좀 많이 떨어진 이런 차이는 있다. 그러나 본선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. 예. 역시 이번에는 인지도 싸움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박성중 의원이나 이런 분들 원내에서 엄청나게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아깝게 떨어졌어요. 그런데 이 민영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방송도 하지만 이 김용태라든가 이 조수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미경 전 의원도 방송도 많이 하지만 논란이 많이 되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거든요. 무엇이 저 사람은
당협 쇼핑하더라 어찌갖고 하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,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. 북한에서 넘어왔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망명을 했다 이런 것도 다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제 결선 투표에서 과연 천하람에 이게 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차찬 쏘고 태풍으로 그칠 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 조금 전에 그 결선에서는 전멸한다 그랬잖아. 이준석계가. 전멸한다. 뭐, 일단은 이제 그 당대표는요. 당대표는 이게 천하람이는 일단 검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법무법인 주원에 있거든요. 제가 그 법인에 몇 번 가봤잖아요. 예. 저하고 법무법인 주원이 우리 공화당의 고문입니다. 결국 이게 천하람이도 이게 우리 공화당 고문 변호사인 거예요. 예. 주원 소속이기 때문에. 거기 대표 변호사가 이건계 씨입니다. 이건계 이건계. 유명하잖아요, 옛날에. 아니, 천하람이 너 우리 공화당 법률고문 소속의 로펌인데 지금 이게 뭐 개혁 중도 어쩌고 들어 우리 공화당은 제일 보수인데 맞잖아요. 그러면 이게 너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너게 여자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아무 검증 거친 게 없어요. 그냥 이준석 아바타로 이준석 표가 그냥 밀어주면 돼.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. 한 번도 공식 검증을 거친 적이 없어요. 천하람이가. 예. 그냥 이준석 때문에 온 거죠. 통과된 게. 따라서 저는 뭐 그게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. 결국은 그 김기현 안철수 싸움 아니냐. 그러니까 그때 이런 천하람 표는 아무래도 뭐 이준석 표니까 김기현한테는 안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? 누구 표가요? 천하람 표. 예. 천하람 안철수한테 갈 거 아니야. 자기는 뭐 중립하겠다 뭐 누구하고 연대 누구하고도 안 하겠다. 연대 안 하고 결선 투표가 되게 누구 안 밀겠다. 아니,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안철수하고 이준석이는 이게 옛날에 엄청나게 원수였습니다. 자기 사석에서 비읍시엇이라고 했는데 예. 비읍시엇 예. 병신. 보수라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됩니까? 제가 보기에 뭐 성향상으로는 이게 천하람 표가 안철수한테 갈 가능성이 많기는 많죠. 예. 그러게 그 성향이 그렇다는 거지. 연대는 어렵다. 이렇게 저는 당대표 선거는 뭐 상당히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이게 그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건 맞고요. 그 다음에 그 안철수가 아마 2등, 그 다음에 그 천하람 황교안 대표가 있는데 뭐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좀 지켜봐야 되지만 과연 이게 결선까지 갈지 결선까지 안 가고 끝날지 저는 그게 오히려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저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소식을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이번에 컷오프 때 김기현 쪽에서는 우리는 과반이 넘었어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이러고 안철수는 이제부터 진검승부다 하면 안철수가 지기는 진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난 겁니까? 어찌 좀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? 그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. 아니 그래도 이제 뭐 대충 제가 알기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은 못 넘었는데 넉넉하게 좀 이기고 그렇군요. 과반은 못 넘었는데 한 40%대 뭐 중반이면 넉넉하잖아요. 예상대로네요. 그런데 안철수하고는 차이가 좀 난 걸로 안철수는 한 20%다 제가 들은 거는 그 다음에 그 천하람 황교안 비슷하게 한 10% 언저리 따라서 이렇게 가나다 기억년 있잖아요. 그 순대로 1, 2, 3, 4 된 걸로 들었습니다.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어느 헤럴든가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겠다. 이렇게 또 딱 한 거 보면은 결국은 결선으로 갈 경우 당연히 이 김기현 표로 간다고 봐야겠죠. 그렇게 되면은 한 40%, 10% 오면 그냥 50% 넘네요. 그것만 가지고도. 성향상은 그 황교안 대표 표가 가장 정통 보수. 네, 정통 보수 아닙니까? 표니까 안철수 쪽으로 가기는 어렵겠죠. 물론 그러니까. 이제 뭐 따라서 이제 그 차악의 후보를 꼽는다면 네. 뭐 제가 보기에 3, 4등이 된다면 황교안 대표 지지하는 사람은 김기현 쪽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천하람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. 결수투표 간다면 안 갈 수도 있고 이래 봅니다.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아주 뜨거운 이런 설전도 벌이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을 놓고 아주 한판 붙었던데 어쨌든 또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심평 변호사라고 뭐
안철수가 당대표 되면은 탈당해서 신당할 거다.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선을 넘은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물밑에서 또 움직인다. 그런 언론 보도도 자꾸 나오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? 신당 움직임이. 오늘 제가 알기로 그 안철수가 뭐 저는 만에 하나 되게 어렵다 보지만 이게 만에 하나 된다면 그러면 이게 지도부하고 이제 대통령실이 삐걱삐걱 할 겁니다. 뻔하죠. 뭐 그런 데서 이게 그 굴러온 돌 때문에 박힌 돌이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예. 안철수가 이게 주도 세력은 아니거든요. 그러면 이게 저는 뭐 극한 대립까지 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 이게 최고위원들 4명이 사퇴해버리면 지도부가 와야 됩니다. 예. 따라서 이제 그 최악의 경우 뭐 가정한다면 시나리오를 지도부가 안철수 지도부가 와야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이 왜 떠나야 됩니까? 예. 당대표가 당의 주인입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따라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안철수 지도부가 와야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. 예.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그게 좀 잘못된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심평 변호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또 이게 뭐 이준석까지 포용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됩니까? 이 자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거의 이게 뭐 탄핵이나 정권이 망하도록 이걸 이게 매일 빌고 있는 자들인데 이 자들까지 이게 껴안으면 뭐합니까? 이 자들은 이게 빨리 그냥 민주당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당을 나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껴안습니까? 포용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. 예. 인내심도. 예. 따라서 그 이준석계를 포용해야 된다. 이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 봅니다. 근데 심평 변호사는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까?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안 합니까? 대통령실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.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고 참 공감이 간다는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되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다니면서 자기로서는 뭐 정치에 대단한 대가나 된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정치에 지을자는 나는 아는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김기현 그 후원회장 사퇴했잖아요. 그러면 사퇴했고 입을 다물어야죠. 예.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 한마디만 제가 저도 최고위원회 예. 지금 아까 최고위원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이번에 4명만 뭉치면은 대표도 갈 수가 있는데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병민, 민영삼 확실한 사람은 2명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결국 이제 그 친윤 넘어서 이제 범친윤까지 가야 되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은 이래봐요. 여성 한 명이 이제 무조건 노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여성 한 명은 저는 조수진은 자력으로 됩니다. 그렇다고 봐야죠. 헌화가게 아무리 떠들어도 이준석계가 15% 한계잖아요. 정미경은 이제 이쪽 저쪽 표가 없을 겁니다. 예.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마음이라가 이쪽도 표 없고 저쪽도 없어요. 그럼 이게 조수진이는 뭐 워낙 개인 인지도와 현역이잖아요. 예, 인지도가 따라서 이제 높- 그 자생적으로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우리가 찍을 때. 예. 그 다음에 저는 김재원이도 범친윤으로 보는데 그 김기현 후보가 이게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. 김기현 후보 혹시 방송 보시면 그 김재원하고 김병민 찍어달라 러닝메이트 이러면 안 됩니다.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그 김재원 후보는 이게 자력으로 저는 된다 봐요. 지금 이게 대구 경북이 21%인가 엄청나게 많은데 후보가 없어요. 지금 대구 지금 난립니다. 예. 아니 대구 너 뭐 하나 배출했냐 아무도 없지 않냐. 의원들 다 물갈이해야 된다 막 난립니다. 제가 대구 경북이잖아요. 예, 그렇죠. 자 그러면 이게 유일한 후보가 대구 경북은 김재원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럼 뭐- 사람이 영남권은 한 표를 김재원한테 준단 말이죠. 영남권이 지금 김재원 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39.6% 아닙니까? 그러니까 39.6%. 제 말은 이게 김재원은 옛날에 또 최고위원 하면서 인지도도 많이 있어요. 예. 방송도 많이 했고 국회의원도 있고 친박도 있고 그러니까 김재원이는 자력으로 된단 말이에요. 된단 말이에요. 네. 우리 편이. 네. 그러면 이게 저는 두 표를 조직적으로 김병민과 민영삼을 밀어줘야 됩니다. 그렇죠. 호남도 또 한 사람 또 있어야 있어야 되고. 예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. 민영삼과 김병민을 전략적으로 친윤이 밀어줘가지고 되면 그럼 이래 됩니다. 당대표 김기현, 예. 그 다음에 최고위원 김병민, 민영삼, 김재원, 조수진, 예. 그 다음에 청년 최고 장해찬. 이러면 이게 딱 친윤 지도부 되잖아요. 예. 범친윤. 예.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하고 호흡이 맞는 이런 지도부가 되잖아요.
이렇게 전략을 짜야지. 그 민영삼 떨어뜨리면 그럼 이게 호남도 없을 뿐더러 또 이제 기순용사 민주당에서 넘어온 기순용사 아닙니까? 예. 따라서 저는 전략을 잘해서 김재원에게 어차피 영남이 되니 전략적으로 저는 호남도 한 명 필요하고 그다음에 범위도 외연 확장도 하고 예. 여러모로 친윤의 최고의 싹쓸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만약에 민영삼 안 되고 김재원, 김병명 되면 저 김용태가 한 자리 가져갑니다. 김용태가 15%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따라서 저는 김기현 캠프에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려요. 서 변호사님 분석이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. 자칫하면은 한 사람 정도가 최고위원회 진출해가지고 이게 잘된 밥에 콧바뜨리는 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전략을 잘 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TV 토론도 있고 또 합동 연설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하고 손을 잡을지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